네, 네. 그러면 온조커피처럼 향기로운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왜 향기식이나 아유, 향기. 그러고 보니까 우리 권 프로의 그 피부는 네. 볶은 커피 같고 옷은 볶기 전 커피. 오늘 좀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700원으로 음. 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700원? 네. 무슨 얘기야? 바로 운조커피 한 잔이면 그 향기가 700원밖에 안 해? 네. 그러면 뭐 이 향기가 가득 뭐야, 찹니다, 이 그러면. 스튜디오에. 수벅을 6잔 정도 먹겠구만. 운조커피. 수벅 한 잔으로. 이렇게 딱 있는 거 있잖아요. 팩 하나. 여기, 700원 꼴입니다.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권 팀장님 뉴스를 한번 채워볼까요? 예, 이제는. 오늘은 뉴스로 한번 가득 채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좀 올랐어요. 미국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10bp 올랐고 3년물도 한 12bp 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김프로님께서 좀 네. 말씀해 네. 주실 거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지수는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뭐 이런 정도 약세를 보고서 이게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19%, 나스닥은 마이너스 0.1%, S&P 500은 마이너스 별로 안 0.25%가 빠졌네요. 하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오른 상황에서 약간 좀 부담이 있는 거라고 봐야지 뭐 이거 네. 자체가 특별한 그 위기 의식을 준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워렌 버핏이 나는 채권 살래라고 좀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이분은 참 말을 화끈하게 해서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지난주 월요일 날 한 100억 달러 샀고 이번 주 월요일 날 한 100억 달러 샀고 13조씩. 다음 주에 살지 100억 달러 더 살지 정도를 고민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약간 뒤로 좀 기울여야 되는군요, 몸을. 뭐 100억 달러 정도 사야 돼요. 아유, 저 어르신께서 체중이 좀 나가신 편이야. 이런 편은 아니야 이렇게. 13조씩 두 번 사셨고. 내가 2m가 가까이서 보셨어요? 봤잖아. 악수는 악수는 경호원 들 때. 언젠가 내 스튜디오에 꼭 모십니다. 네. 그러면서 버핏 대장님이 세상엔 사람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있다. 이런 일이 그러하다. 이번에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의외로 피치가 그거 발표한 이후에 그 논평을 또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정치 논쟁으로 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치가 이번에 강등의 배경으로 2021년 1월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을 언급을 했어요. 이때 그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부정 선거를 주장하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네네네네. 그 국회의사당에 좀 장에 점거했던 사건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이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민주당은 더 좌익으로 공화당은 더 우익으로 기울고 있다. 미국의 정치 양극화가 심화돼 미국 행정부의 거버넌스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히 경제적 신뢰도에 영향을 많이 주긴 주잖아요. 근데 그 이전 정부에서 발단이 됐던 사건을 가지고 좀 이번 정부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논란이 됐었던 것이 어제 뉴욕의 매크로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 뉴스3에 앞서서 어제를 좀 뜨겁게 달궜던 뉴스 두 가지를 좀 언급하고 싶은데 시장도 시장이지만 좀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뉴스인 것 같아요. 네. 어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칼부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명의 부상자가 났었고 한 분이 좀 위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 묻지마 범죄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분도 특별히 좀 뭐 배달원이란 직업이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생활이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왜 나만 그렇게 힘드냐 이런 메시지들도 많이 좀 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네네. 나갈 수 있을지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네, 주말에 네. 형사정책연구원의 박사님 모시고 네. 지난번 신림동 묻지마 사건을 사건이라든지. 쭉 심리적으로 또 사회 병리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희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말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제 그런 걸 또 준비하셨어요? 네.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꼭 저희가 경제 채널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또 경제 문제와 뗄래야 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제 양극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그런 범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것들 저희가 좀 준비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좀 두 번째 좀 눈여겨 보였던 뉴스가 제가 지난 휴가 때 그 군산 지역 산업단지를 좀 잠깐 점검을 좀 하고 왔습니다. 네. 그 가는 길에 서해안 쪽 가는 길에 가는 군산이 길에 휴가 가는 길에 네, 바른 자세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그 군산 한국 GM 공장이 이제 빠져나간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좀 보러 갔었는데 그 지역을 보다 가지고 새만금을 잠깐 들렀다 왔어요. 그 새만금 지역에 2차 전지 뭐 많이들 입주한다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거기 가 보니까 그 잼버리 관련한 홍보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거기도 지금 문제가 많죠. 큰일인데 거기 완전히 거기는 뭐 나무가 뭐 어디 숨을 데도 없다며. 그러니까 그게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간척지다 보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냥 땅이라 그거 봤을 때는 와 이게 땅이 굉장히 넓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거기서 야영을 한다라고 하니까 거기 이거 이 날씨에 해도 되나 싶었었는데 네. 어제 그 온열 질환자들이 많이 속출하면서 좀그 치료를 받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이게 아무래도 좀 158개국에서 청소년 한 4만 3천여 명이 이게 참여를 굉장히 큰 행사예요. 저도 하고 사실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보이스카우트를 했거든. 그래서 그 야영도 가고 잼버리잖아요. 예, 그 잼버리. 우표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야, 근데 이게 엄청 그쪽 세계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연례 행사로서. 네.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너무 뜨거울 때 지금 돼가지고 각국에서 걱정을 한다더라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그 기후 변화에 맞춰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계로 하지 말고 뭐 추계라든지 춘계나 뭐 이렇게. 춘계나 이게 사실 올림픽도 지금 굉장히 논란되고 있거든요. 유럽에서 하는 프랑스에서 하는 올림픽도 여름에 그거 하다가 선수 다 쓰러진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잼버리는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예. 사실 이제 저 방학 때 이제 주로 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모쪼록 큰 사고 없이 네. 마무리가 되기를 네. 좀 기원을 하고 정부도 좀 경각심을 행사도 가지고 좀 많이 있어야 되고. 축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의외로 그 청소년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약간 K 콘텐츠, K-팝, 그런 것도 좀 있습니까? 네, 그런 거 좀 기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뉴스는요. 이거 이제 좀 첫 번째 뉴스군요. 네, 안 좋은 뉴스인데 현대기아차의 그 미국에서 9만여 대 리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9만 1,000대인데 화재 위험 관련한 소식입니다. 리콜 대상은 현대차의 팰리세이드 2023에서 2024년형, 투싼 소나타 엘란트라가 그 아반떼입니다. 네. 미국 거는 코나 2023년형, 기아 셀토스 2023년형, 소울과 소포티지 2023년형인데 이게 저기예요. 스탑앤고. 이게 그 차가 딱 멈추면은 엔진 꺼지는 거 있잖아요. 네. 엔진 꺼져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그 좀 연비가 좋아지는 네. 그 기능인데 여기에 오일 펌프의 전동식 제어기에 손상된 전자부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과열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과열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다른 그 부품에 합선을 유발해서 다른 컨트롤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만 이 제품이 올해 3월부터는 생산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고가 크게 발생할 거는 아직 없다라고 합니다. 그냥 기아는 6건, 현대차는 4건 정도가 열과 관련한 상황이 보고가 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근데 대수 자체가 워낙 좀 많잖아요. 9만 1,000대 정도 되니까 그럼 이것도 리콜하게 되면은 그 비용이 또 3분기부터 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3분기에 유독 리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해에도 근데 그 전에는 엔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는데 네. 그래서 매번 3분기가 될 때마다 그 현대차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번에 또 3분기에 리콜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언제까지 이렇게 3분기를 걱정을 해야 되나 그 현대차 주주들은 또 여기서 또 리콜 비용 얼마 들어가는지를 걱정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좀 낳게 했던 뉴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지난 2분기에도 뭐 그런 비슷한 뉴스 리콜 관련한 뉴스가 있을 때는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 도난 관련한 부분이 이게 지난 2분기에 미국의 그 자동차 도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거가 이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할 정도로 네. 좀 많이 나타났었는데 근데 현대기아가 많이 털렸다는 거죠. 예, 그때 엄청나게 기아가 많이 털렸다는 기아가 거죠. 예. 예. 그리고서 거기서도 이제 집단 소송에서 한 2,700억 정도 물어줬거든요. 아이고. 요새 이익률이 좀 좋은 편인데 아이고. 그런 걸로 좀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리콜 편지를 받아보셨어요, 두 분은? 네. 예, 종종 봤습니다. 언제?
뭐 한 두세 번 받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뭐였죠 그때? 전 미국에 있을 때 리콜 편지를 받아왔는데 네. 별 반응을 안 하게 되더라고. 받아도 네. 액션 안 하셨어요? 응. 물론 이제 장사하느라고 바빠서 그랬는지 뭐 이렇게 알아보니까 뭐 완전 메이저 아 좀 심각한 네, 일은 그게 아니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뭐 또 뭐 집단 소송하니까 뭐 오라 그랬는데 아 그거 뭐 받아봐야 얼마나 받아 이거 뭐 그리고 이제 안 했던 기억이 나는데 모르겠네 이 뭐 아직은 사고가 없다고 하니까 네네네. 그리고 저는 그 리콜 하면은 이렇게 저기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 전자제어 관련한 업그레이드. 맞아. 그래서 저는 좀 몰아서 하는 편입니다. 한 번에 네. 당장 운행에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전기차로 전환해야 돼요. 예, 저런 거는 전기차 가면 리콜 없는 거 아니야? 전기차 쪽도 리콜 많은 것 같은데. 그런가? 아, 왜냐면 지금도 ICCU 되어 예.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리콜 내지는 뭐 무상 수리 뭐 이거 아마 분명히 할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근데 그렇고. 그쪽으로 갈수록 그 시스템 관련한 소프트웨어 관련한 그 리콜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달라지는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두 가보겠습니다. 번째 뉴스는 어제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카카오 실적 발표가 카카오 요새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서 최근에 주가 잠깐 또 반짝 오르긴 했는데 요즘에 그 실적 발표가 나온 상황을 계기로 해서 그 카카오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실적 네. 관련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2조 425억 원, 처음으로 분기 매출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근데 뭐 이 매출이 그 크게 2조 원이라는 숫자가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그 SM이 편입이 됐습니다. 아, 이제 SM을 인수를 했으니까 편입이 됐고 그래서 이를 제외하면은 연결 기준 매출이 한 1조 8천억 정도, 예.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돼서 매출은 한 1% 정도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41%좀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영업이익에서 저는 이 영업이익 감소를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카카오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예. 카카오는 IT 플랫폼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질적인 테크 역량이 뛰어난 기업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뭐 네이버의 클라우드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그 카카오는 그런 본질적으로 너네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니? 너네 중요한 테크니션은 누가 있니? 라고 했을 때 혹시 뭐 CIO 기억나는 사람 없으시죠? 거의 아무도 없을 겁니다. CTO? CTO. 예. 예. 기술 책임자. 그러니까 거의 없을 건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던 부분의 상당 부분이 그 라지랭귀지 모델 그 인공지능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지금까지 뭐 돈을 많이 벌었던 회사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그동안 투자가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뭐 사업이라든지 이른바 이렇게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잖아요. 카카오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거에서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확장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사업들 하나하나 잠식하면서 이렇게 확장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그 지금 영업 이익이 좀 감소한 부분은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 카카오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금 눈여겨봤던 부분이 카카오의 세 번째 탭이 있습니다. 비운의 세 번째 탭이라 그래가지고 그 원래 친구창 있고 대화창 있고 그 다음 탭 있잖아요. 맨 밑에 네, 카카오 딱 열면 맨 밑에 이제 사람 모양 한 게 이제 친구. 예, 그다음에 그 메시지 표시 같은 게 이제 대화. 대화고 세 예. 번째 메시지 표시 두 개 있는 게 그게 이제 오픈 채팅으로 오픈 바뀐 채팅이죠? 건데 예. 그 전에 이렇게 돼갖고 뷰라 그래서 콘텐츠였었어요. 아, 카카오 TV 같은 거. 예, 예. 뭐 거의 다 안 됐죠. 카카오 페이지 뭐 이런 것들. 다 안 됐죠. 예. 예, 그게 다 안 돼가지고 비운의 세 번째 탭이라고 불렸는데 이게 오픈 채팅으로 전환을 하고서 굉장히 좀 이 얘기하면은 잘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 오픈 채팅 전환한 이후에 지금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오픈 채팅이 예, 1,000만 명? 예. 어, 전현 그래요? 씨가 만나시죠? 그걸 많이 하시는구나. 예, 오픈 채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에 그 약간 저 리딩방이니 저 이런 사칭 그게 좀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 그것도 많고 그 정프로 리딩방 있던데요. 있어요. 예. 예. 그것도 있고. 아,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어디 할 리딩 올해는 다릅니다. 아니 그뭐 조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조작은 아니고 여러분 그런 건 다 사기니까 하여튼 절대 속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근데 그 오픈 채팅방이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은 그 대화방은 이제 그 지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방이고 오픈 채팅방은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같이 누군가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 꼭 이렇게 아는 사람하고 얘기하지 아닌 그런 니즈들도 꽤 많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사를 중심으로 이제 그 대화를 하는 곳에 들어가는 뭐 광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도 좀 당분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적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좀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 서비스 출시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이 엄청 비싸요. 이제 네. 글로벌 빅테크들은 AI를 할 때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좀 감수하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상용화하는데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조금은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서 그 제가 좀 기대하는 거는 카카오가 이제 기반 기술은 좀 약한 회사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히려 서비스 쪽에서는 꽤 강점이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가 한 11월쯤 자체적인 라지 랭귀지 모델 인공지능을 공개를 한다 그러는데 어떤 부분들이 나올지가 좀 관심을 좀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좀 요새 조용한 채팅방 업데이트된 거 아십니까? 조용한 채팅방? 예, 이게 참 카카오톡은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런 네, 메신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신저 자체가 스트레스를 준다라기보다 인간 관계가 스트레스를 주는 건데, 이렇게 매번 이렇게 채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매번 들어가지 않는 방들 좀 있잖아요. 한 번에 몰아서 확인을 한다거나 그렇죠. 네. 그런 방들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카톡에 일 떠 있으면 또 봐야 돼. 그거 없애는 것도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채팅방을 모아놓는 조용한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약간 화질이 좀 안 좋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뜬 건데 지갑으로 키우는 집사들 뭐 이렇게 있으면 얘가 만약에 좀 지금 여기 무음 처리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음 처리를 해놨는데도 이게 매번 들어가기가 좀 번거로운데 숫자가 이렇게 크게 나온다. 그럼 이게 내가 또 확인해야 되나 했을 때 이걸 눌러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조용한 채팅방으로. 이 하나 누구예요? 이거 저기 신문 기사에서 따온 겁니다. 아 기사입니까? 네, 네. 네. 오늘의 장보 이하나 리포터가 있었는데 MBC 라디오에 내가 저 세계는 우리는 할 때 그 왜 그 거리에서 뭐 인터뷰하고 그거 있잖아. 네. 아 이게 뭐 이하나 본인 아는 얘기 다 하실 겁니까 지금? 이하나 저도 아는 사람 한 6명 돼요 이하나. 그래? 그렇게 많어? 아 이하나 많지. 그렇게 많어? 이하나 씨 많지. 예,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카카오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오히려 그 IT 플랫폼 회사들에 대한 법으로 걷어내고 나면 어떤 BM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어떤 걸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 와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가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투자한 기업이 어떤 방식의 BM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의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은 좀 냉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카카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이 오히려 제가 좀 카카오 주가를 많이 떨어져서 좀 손해를 보신 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이게 좀 카카오의 지금 실적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전에가 조금 과도했던 네네네. 측면이 좀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요즘 드리고 하여튼 싶습니다. 1, 20대들은 저 인스타 DM을 많이 쓰더라고요. 예, 카카오 메신저를 안 쓰고 그러니까 카카오 메신저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랑 이런 건 그러니까 깔아놨죠. 쓰긴 쓰는데 머무는 시간이 우리보다 훨씬 짧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그 무량판 민간 아파트 관련한 얘기. 지난번에 정프로님 엄중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LH만 하냐? 민간도 봐야 된다. 조사해봐야죠. 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 업무 지시를 잘 장관님이 따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프로님의 업무 지시를.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하는데 다음 달까지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주거동이 있고 주차동이 있는데 네.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5개 단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량판 구조의 주거동에는 이미 15만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고 그 공사 중인 무량판 주거동이 10만 세대 규모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또 이제 하게 되면 2017년 이후에 그 준공된 188개 단지이고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가 합쳐지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게 그 무량판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무량판 자체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무량판?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아파트의 대표적인 바닥 구조 비즈와치에서 굉장히 좀 잘 그 그래픽을 해주셔가지고 그래가 자주 왔는데, 벽식은 이제 벽이 천장을 받치는 방식이고, 그렇죠. 기둥식은 기둥이 있고 그 위에 보가 천장을 받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무량판은 보 없이 바닥을 두껍게 만들고 이렇게 구조이거든요. 공사비가 좀 비싸고 공간 효율성이 높고 층간 소음이 적습니다. 저게 중요하니까 층간소음 그죠? 예, 그러니까 나쁜 구조는 아닙니다. 무량판이란 구조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닌데, 여기서 자꾸 이번 계속 나왔던 것처럼 이제 부실 시공을 했다라는 게 문제. 기둥식은 저 핑크색 저기가 이제 보. 뭐 철골 같은 걸로 돼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좀 튼튼하게 받치는 거고. 예, 이걸 천장을 받치는 방식. 네. 그리고 보는 바닥을 두껍게 만드는 네네네네. 방식. 그래서 이게 무량판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부실 시공의 문제가 좀 있었던 거니까 이렇게 무량판 자체에 대해서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무량판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 네. 거는, 저도 이제 업계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약간 관행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실제 그 본질적인 기술에 대한 설계를 가지고 있는 그 주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중 어딘가에서 조금 미스가 생기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원래 뭐 나오고 나면 인용, 재인용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뭐 처음에 설계부터 잘못됐던 부분들은 누군가가 좀 이때 비용 많이 올라갔을 때 잘못된 판단을 했던 부분들을 그 뒤로도 좀 인용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좀 수사를 통해서라도 좀 밝혀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2017년 이후 아파트에 대해서 2달 동안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모쪼록 큰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입주를 한 세대 내부 점검을 하는 경우에 이제 페인트와 벽지를 또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좀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모든 소요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무량판이 그 거기라면서요. 그 산풍. 아, 예. 네, 거기가 이제 산풍이 무량판 구조라. 삼풍백화점. 네, 그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한동안 안 쓰다가 어쨌든 이제 좀 위험하다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다시 이제 무량판 구조가 이게 구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부실이 공사가 문제이지. 뭐 이러면서 이제 다시 쓰긴 했는데, 요번에 다시 또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사후 점검이라도 좀 철저하게 해서 그죠? 예, 정말 대형 사고의 원인을 좀 제거해줬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네. 문제가 있다면. 자, 그러면 뉴스 네. 3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오늘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